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겉보기엔 평범한 네 식구가 함께 사는 집이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은퇴한 부모님, 그리고 단정한 며느리.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아버님, 커피는 제가 타드릴게요. 늘 상냥한 목소리, 공손한 몸짓. 아들이 있을 땐 그 누구보다 예쁜 며느리였다. 하지만 아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방문을 닫은 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어도 시부모의 밥을 챙기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가 혼자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려 먹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드시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샤워 가운만 걸친 며느리가 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걸어왔다. 아버지는 놀라 헛기침을 했다. 며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 공원 벤치로 향했다. 그늘진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아들이 퇴근할 때쯤 집으로 돌아왔다. 그게 하루, 그리고 또 하루였다. 시어머니가 외출하려 할 때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부탁했다. 어머님, 그릭 요거트랑 블루베리 좀 사다 주세요. 아, 담배 한 갑도요. 제가 피우는 거 뭔지 아시죠? 시어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꾹 참았다. 그리고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면 그녀는 마법처럼 변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고 밥상을 차리고 환하게 웃었다. 여보, 오늘 힘들었죠? 얼른 앉아요. 아들은 그런 아내를 사랑했다.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그게 평화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연극이었다. 출장이 취소되어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던 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던 아들은 우연히 어머니를 봤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던 순간 카트 안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수입과자, 견과류, 모두 아내가 즐겨 먹는 것들이었다. 아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오니 늘 그렇듯 완벽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어머니가 계속 아내의 눈치를 받고 아버지는 밥을 드시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다. 거실 구석에 화분 뒤, 베란다, 주방 구석에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점심시간에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다.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아내는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참 웃었다. 게임과 유튜브를 번갈아 보며 하루를 보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시부모의 밥상은 비어 있었다. 결국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부모님이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셨다. 그리고 아내는 샤워를 하고 가운만 걸친 채 시아버지가 있는 거실에 나와 예능 프로를 보며 각종 배달 음식을 시켜 혼자 먹었다. 아버지는 불편한 듯 밖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일상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다. 오후 5시 어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자 아내는 자연스럽게 요거트를 꺼내 먹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먹고 버린 과자 봉지와 배달 용기를 정리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아내가 아닌 어머니가 하고 계셨다. 그리고 아들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내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당연한 듯 시어머니가 다 차려놓은 식탁으로 갔다. 어머니는 아내가 누워있던 소파를 정리하셨다. 아들의 손이 떨렸다. 매일 이렇게 사셨단 말인가? 분노, 죄송함,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바로 들이댈 수는 없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품위를 지켜야 했다. 며칠 동안 그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 주말 회사 사람들 초대할 거야. 아내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갑자기요? 준비는요? 괜찮아. 당신이 평소에 잘하니까. 그녀는 애써 웃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 주방, 현관, 그리고 녹음 장치까지.
주말 저녁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집에 들어섰다. 집은 평소보다 훨씬 깨끗했고 안에는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물론 어머니가 다 해놓으신 것이다. 어서 오세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차린 게 없네요. 밝은 웃음, 완벽한 테이블 세팅. 모두가 감탄했다. 부모님은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지으신다. 그 순간 아들이 리모컨을 꺼냈다. TV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녹화 기록. 아내가 앞치마를 던지는 장면, 부모님이 겨우 끼니를 때우고 아내는 배달 음식을 혼자 먹는 모습, 샤워 가운 차림으로 시부모님이 있는 거실 소파에 앉는 모습, 시어머니에게 심부름 시키고 청소시키는 모습까지 전부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내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전부 아내를 악마 보듯 쳐다본다. 화면에 보여지는 아내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다. 아내는 당황한 듯 이게 뭐야? 아들이 참았던 분노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을 쏟아냈다. 그동안 부모님 앞에서 연극하던 거 이제 다 봤어. 당신 이거 몰래 찍은 거야? 맞아. 네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런 너와 부모님을 함께 둔 내가 원망스럽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시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들은 덧붙였다. 부모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오늘 이후로 이 집을 떠나. 아내는 울먹였다. 잠깐만 나 그냥 힘들어서. 그 힘듦을 왜 부모님께 풀었어? 그는 짐을 싸서 현관에 내놓았다. 오늘부터 이 집의 문은 네가 다시는 열 수 없어. 아내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다. 문이 닫히자 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잘했다. 그날 밤 아들은 거실에 홀로 앉아 모든 영상을 백업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엔 끝이 아닌 다음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은 오랜만에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오셨고 아버지는 아침마다 공원 벤치 대신 거실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그동안 눌러왔던 한숨들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는 아들이 출근하고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연달아 누르는 조급한 소리.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왜 제 물건 버렸어요?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남편이 잠깐 화가 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내쫓아요? 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그만 돌아가. 윤호 회사로 연락할게. 싫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요.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췄다. 거실 천장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가 반짝였다. 순간 얼굴이 굳었다. 또 찍어? 나 협박하려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섰다. 돌아올 줄 알았어. 그는 강하게 말했다. 당신이 올 거 예상했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여기 살 권리 있어.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증거를 모은 거야. 그가 손목 시계를 눌렀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어왔다. 최지은 씨,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외쳤다. 뭐야? 경찰까지 부른 거야? 아들이 격양된 말투로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부모님을 2번 다시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야.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당신들 다 후회할 거야.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이런 일까지 겪게 될 줄이야. 괜찮아요. 어머니, 아들이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는 카메라를 하나씩 떼어냈다. 화분 뒤, 주방 모서리, 거실 천장. 마지막 카메라를 떼며 말했다. 이제 이 집엔 증거가 아니라 웃음만 남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서울에 남아서 뭐 하겠어?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 그럼 어쩌죠?
고향 내려가자. 고향이요? 그래, 전북 장수는 내가 태어난 마을에 아직 논밭도 조금 남아있어. 그 땅 안 팔길 잘했지.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 동네에 복숭아밭 있었잖아요. 있지, 거기다 전원주택 짓자. 아들은 잠시 망설였다. 회사도 있고 집도 있고 너 그랬잖아. 이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꽂혔다. 며칠 뒤 그는 회사를 찾아가 지사 이동을 신청했다. 본사 대신 장수지사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랐다. 거기 있으면 출세는 어렵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출세보다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서울의 아파트가 팔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의 고향 땅에 넓은 전원주택이 지어졌다. 담벼락 옆엔 작은 텃밭, 뒤뜰엔 감나무 한 그루, 앞마당엔 바람에 흔들리는 흰 의자 2개. 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다. 아들은 출근 전마다 아버지를 도왔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마당에 모여 상추쌈에 된장찌개를 먹었다. 그 평화로움은 서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봄이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전원주택의 마당에는 상추와 쑥갓이 싱그러웠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이 흙냄새가 사람 살리는 냄새야. 하며 웃으셨다. 아버지는 대문 옆에 장독대를 새로 세우고 손으로 된장을 눌렀다. 나무 판자 위로 햇빛이 부서졌다. 세 사람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평화였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오랜만에 어머니와 시장을 보기로 했다. 윤호야, 오랜만에 같이 가니까 좋다. 시장 냄새가 그립죠? 그럼 서울에선 냄새보다 소음이 먼저였지. 시장 골목은 분주했지만 정겨웠다. 어머니는 나보다 발이 빨랐다. 이 고등어 살 봐라. 반질반질하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뒤따랐다. 어머니가 과일 가게로 향할 때 눈에 하얀 꽃집 간판이 들어왔다. 꽃이 머무는 집. 문 앞에 데이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 꽃 예쁘다. 봄 데이지네. 나는 웃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따 들렀다 갈게요. 그래. 나는 저기서 대파 좀 살게. 나는 조심스레 꽃집 문을 밀었다. 은은한 향이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어서 오세. 목소리가 멈췄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지연이었다. 초등학교 때 늘 앞자리에 앉던 첫사랑.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손끝엔 꽃가루가 묻어 있었다. 윤호 맞지?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지연아? 둘 다 잠시 말을 잃었다. 세상에 몇 년 만이야? 글쎄 20회는 넘었지. 지연이 웃었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어쩐 일이야? 부모님이랑 내려왔어. 회사는 근처 지사로 옮겼고 그랬구나. 꽃집 안에는 데이지 향이 흩어졌다. 나는 천천히 진열대 쪽으로 걸었다. 어머니가 데이지를 좋아하셔서 선물 좀 하려고. 지연이 포장지를 꺼내며 말했다. 역시 기억에 남는 사람은 달라. 어릴 때도 내가 나 생일 때 데이지 줬잖아. 기억하네. 잊기 힘들었거든. 짧은 웃음이 스쳤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각자의 세월이 숨 쉬었다. 넌 여긴 어떻게? 결혼했다가 서울 생활 정리하고 돌아왔어. 남편이 바람이 났거든. 말끝이 흔들렸지만 담담했다. 혼자 있고 싶을 땐 꽃이 좋아. 손이 바쁘면 생각이 잠잠해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알아. 나도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어. 지연이 미소 지었다. 우리 그땐 몰랐지. 세상도 사람도 이렇게 달라질 줄은. 그때 문이 열렸다. 윤호야, 꽃 다 샀니?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다. 아이고, 이쁜 아가씨네. 지연이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의도 바르고 참 곱다. 어머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시더니 살짝 눈웃음을 지었다. 윤호야,
나 시장 끝났어. 집에 먼저 갈게. 네, 금방 갈게요. 어머니는 문턱을 나서다가 돌아섰다. 아가씨, 다음에 우리 집에 식사하러 와요. 된장찌개 맛 좀 봐야지.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럼 기다릴게요. 문이 닫히고 다시 향기만 남았다.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이야. 눈치 빠르지? 지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따뜻하신 분 같아. 아마 어머님 마음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꽃 선물 받는 기분이었을 거야. 잠시 말이 끊겼다.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데이지 꽃잎 위로 쏟아졌다. 그 빛 아래서 지연의 눈동자가 빛났다. 나는 괜히 고개를 떨구며 포장된 꽃을 들었다. 이 꽃,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넌 나? 난 지금 이 순간이 좋다. 지연이 조용히 웃었다. 그럼 자주 와. 데이지는 금방 시들거든. 그래, 자주 올게. 문을 나서며 나는 다시 뒤돌아봤다. 지연은 꽃잎을 손끝으로 정리하며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가 봄비처럼 번져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어머니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꽃 참 예쁘다. 지연이 아니, 꽃집 아가씨가 골라줬어요. 지연이? 아,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어머니가 웃었다. 그래. 예전 인연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지. 꽃도 사람도 때가 되면 다시 피는 법이야. 그날 저녁 어머니는 데이지를 화병에 꽂았다.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 냄새가 났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물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삶은 어쩌면 그런 걸지도 모른다. 한참을 돌아서 다시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다시 피어나는 마음, 그리고 그걸 묵묵히 지켜보는 부모의 미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호야, 내가 고생 끝에 얻은 평화니까 이젠 마음껏 웃어라. 인생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다시 피는 꽃처럼. 그날 밤 데이지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며 속삭였다. 꽃 예쁘죠? 문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창가에 놓인 데이지가 살랑이었다. 그 옆에는 내 마음도 함께 피어나고 있었다.